뇌졸중이 당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갑자기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종종 뇌졸중이 어떤 경고 신호와 함께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슬픈 현실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 매 2초마다 누군가 뇌졸중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거의 또는 전혀 전주 없이 찾아옵니다. 집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몇 시간 후에 팔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지금부터 전할 내용에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일상 습관들, 예를 들어 잘못된 자세로 자는 것, 산책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혹은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라며 정크푸드를 먹는 것들이 뇌졸중으로 가는 길을 조용히 단축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55세, 60세 이후부터는 이런 습관들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들을 반복한다면 뇌졸중의 위험이 2배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뇌졸중의 위험을 조용히 높이는 최악의 습관 10가지를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가지는 너무 위험하고 종종 간과되기 때문에 들으시면 말문이 막힐 정도일 겁니다. 그럼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습관 12. 하루 종일 앉아만 있기. 편안한 소파에 파묻혀 뉴스를 읽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SNS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다리에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혈액이 점점 끈적해져서 동맥벽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상은 심장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뇌나 목의 동맥에서 혈전이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막는다면 바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것은 하루에 담배 10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간단합니다. 30에서 4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발끝으로 서기, 집안을 짧게 걷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계속 앉아만 있습니까? 만약 그 시간이 3에서 4시간을 넘는다면 이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습관 9위. 자신도 모르게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프,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간편하게 뿌려 먹는 치즈, 냉동식품, 그리고 대부분의 스낵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즉 소금이 과도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 식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물론 적당한 양의 소금 섭취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나트륨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토마토 소스 한 캔이나 마요네즈 같은 드레싱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고혈압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며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의 가장 주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압은 동맥벽을 점점 약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벽은 쉽게 파열되거나 막히며 혈전을 유발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손상들은 실제로 하루하루 당신의 몸속에 쌓이고 있으며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취약한 상태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먹는 모든 음식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만약 성분표를 읽기 어렵다면 가공식품을 줄이고 가능한 한 집에서 만든 자연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월계수잎, 강황, 머스터드 파우더, 후추, 오레가노 등은 혈압을 높이지 않으면서 음식의 풍미와 양리 효과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습관 8위. 잘못된 자세로 잠자기. 예를 들어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를 심하게 고는 경향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 자세는 기도 흐름을 방해하여 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뇌가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이는 혈전 형성과 뇌내 순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엎드려 자는 자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특히 경추와 요추의 정상적인 정렬을 무너뜨려 낮 동안의 통증과 경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몸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율신경계가 흥분 상태가 되어 밤새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자신에게 편하고 숙면을 도와주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제가 권장하는 자세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으며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척추를 자연스럽게 정렬시키고 기도를 열어주며 목을 지지하고 뇌의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만약 자신이 매우 심하게 코를 골거나 밤에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증상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 7위.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탈수 상태입니다. 이 첫 1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혈액이 더욱 끈적해져 혈전 형성과 고혈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뇌혈관에 막힘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지럽거나 멍한 느낌이 드신 적이 있나요? 이것이 나이 때문이거나 수면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단순한 수분 부족일 수 있습니다. 갈증이 없다고 해서 몸에 물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갈증은 이미 늦은 신호라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간단한 해결책은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큰 컵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만약 맹물이 싫다면 레몬을 조금 짜 넣거나 생강을 한 꼬집 넣어보세요. 그리고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꼭 물을 먼저 마시세요. 이 두 음료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이뇨작용을 유발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따라서 물을 먼저 보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 6위. 식물성 씨앗류 과다 섭취. 이 부분은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식물성 정제유, 예를 들어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대두유 같은 것들은 설탕보다도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름을 가열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 정제유에는 석유계 화합물에서 유래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건강식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염증을 유발하고 전신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 기름들은 마치 몸 안에서 녹스름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한 산화작용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산화작용은 혈관 내벽을 서서히 손상시켜
지방과 칼슘이 쌓여 동맥을 좁히고 혈전이 형성되기 쉽게 만듭니다. 지금은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혈액검사에서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고 혈압 역시 서서히 올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면 간에 지방이 쌓여 있거나 염증이 시작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제 조언은 분명합니다. 이런 정제유의 사용을 피하거나 최소화하세요. 음식을 볶거나 구울 때는 아보카도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기버터 클라리파이드 버터를 한 티스푼 정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름이나 지방을 가열하지 않고도 요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이런 제품들에는 정제유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파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기름이든 간에 튀김 요리는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습관 5위. 배변 신호를 무시하는 것.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배변 욕구를 자주 참는 것은 만성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지 더부룩하거나 불편하다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변이 며칠씩 장에 쌓이게 되면 독소가 더 많이 생성되고 발효되어 장의 보호막을 손상시킵니다. 장벽이 손상되면 장이 더 투과성이 높아져 원래 혈액으로 들어가선 안 되는 유해 물질들이 체내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신의 저강도 만성 염증 상태가 발생하고 이는 혈관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고혈압의 위험이 커지고 동맥벽이 손상되며 예상치 못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단순히 몸의 신호를 듣고 화장실 가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 4위. 장내 미생물군을 파괴하는 음식 섭취. 이 습관은 정말 위험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무심코 반복합니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 공장에서 만든 주스,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가공된 밀가루 제품들, 인공 색소나 첨가물, 방부제가 들어간 가공식품, 그리고 수크랄로스나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 이 모든 것들은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이 염증 상태에 빠지면 장과 뇌 사이의 연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염증은 장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전신으로 퍼져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우리의 장내 미생물은 마치 몸을 지켜주는 방어군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진짜 음식입니다. 껍질째 먹는 과일, 씨앗류, 천연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그리고 천연 발효식품들, 예를 들어 플레인 요거트, 케피어, 콤부차 같은 것들이죠. 이런 식품들은 유익균을 키워주고 당신의 몸을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인공적이고 영양가가 낮은 음식으로 장내 미생물을 공격하면 그 방어막은 쉽게 무너지고 그 대가는 정말 큽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심장, 뇌,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부터는 가장 위험한 습관 3가지입니다. 특히 앞서 말한 다른 습관들과 결합된다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습관 3위. 스트레스가 삶을 지배하게 두는 것.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단순한 정신적 감정적 부담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체내에서 염증 반응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범람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당을 높이며 혈압을 올립니다. 날마다 축적되는 이 긴장은 마치 철사를 반복해서 구부리다 보면 결국 끊어지는 것처럼 혈관벽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55세, 60세 이후에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을 돌보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짊어지거나 몸의 변화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스트레스에 삶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몇 초 또는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세어보며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짧은 산책을 하거나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있는 자세를 15에서 20분 정도 취해보세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휴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원 가꾸기, 요가, 독서, 음악 듣기 같은 취미를 즐기세요.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몸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혈관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식사나 양치처럼 일상 속의 필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바로 이 스트레스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습관 2위, 혈압을 절대 재지 않는 것. 고혈압이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를 아시나요? 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고혈압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겉으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이를 방치하면 동맥벽을 날마다 조금씩 손상시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이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계기판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를 전혀 알 수 없다가 사고가 나고 나서야 그 위험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혈압 측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고 더 뻣뻣해지며 고혈압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또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디지털 혈압 측정기를 구비해 두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측정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고 통증이나 배뇨 욕구가 없으며 직전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 수치가 130대 9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을 측정하는 데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뇌졸중의 후유증은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위험한 습관 1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생각만은 하지 마세요. 습관 1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부정적인 확신은 매우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매일같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뇌졸중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 환자 10명 중 9명은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아무리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라고 해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자동차의 경고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과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당신의 일상 습관, 스트레스 수준, 식습관을 자각하고 책임지세요. 70세에 진단된 암은 사실 40대부터 몸속의 만성 저등급 염증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65세에 발생한 심근경색은 20대부터 조용히 막히기 시작한 동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어떤 나이에 갑자기 발생했더라도 그 시작은 수년 전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이 모든 습관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진짜 힘입니다.